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수급 파이터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었는데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 전환하면서 또 이렇게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기관이 팔자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이 또 이렇게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환율 때문이겠죠. 또 장중에 1,300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좀 외도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기관도 일단은 그 약간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간 해지 혹은 이제 차익선 물량,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가 또 있으면서 또 한은의 빅스텝 우려도 더해진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한미반도체와 우리종금, 기아, 에이프로젠 M 같은 또 이런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 또 제약바이오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미반도체와 해성DS가 만났는데요. 일단 반도체주로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주가 계속 곤두박질 쳤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지수가 좀 오름에 따라서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두 종목 다 모두 다 아주 좋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도 좋고요, 뭐 해성DS도 이제 실적이 좋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아주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돋보이고 지금 또 약간 또 저평가돼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기업 모두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미반도체는 또 최첨단 자동화 장비까지 이루고 있고, 또 해성DS는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을 또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송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실지 승자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는 한미반도체를 픽해 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인도 많이 사고 있지만 기관들도 약 13만 주 정도, 18만 주네요. 1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저점에서 아주 강하게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게, 최근 연속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SK하이닉스로부터 22억 정도, 그리고 코리아 서킷으로부터도 26억 정도, 그리고 대만 쪽에서도 한 28억 정도, 거의 20억 후반대의 매수가 계속 나와주면서 일단 반도체 경기가 사실 좋지 않으면 수주도 나오지도 않겠죠. 그 정도로 약간 반도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다된 악폭이면서 조금 저평가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연속적인 수주를 보여줌으로써 한미 반도체의 엄청난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한미 반도체 핵심은 바로 이 VP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입니다. 특히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약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어떤 장비냐면 사실 한미 반도체는 OSAT라고 하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조립, 어셈블리 테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외주 공정 쪽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뭐 절단, 그리고 세척, 건조, 2D, 3D 검사, 선별 적재,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이 모든 공정을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의 디스코사로에부터 국산화까지도 성공을 하면서 입지를 굉장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FC BGA 분야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가 VP가 제일 뛰어나긴 하지만 이 본딩 기술까지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거든요. 이제 그럼에 따라서 패키징 분야로도 지금 사업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VC
BCBGA 앞서 이제 해성제스도 이제 그쪽인데 그쪽까지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바로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이 회사가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향후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OSAT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도 역시나 같은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연속적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23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지금은 과대 낙폭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이 길었죠. 한미 반도체가 워낙 좋은 기업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자리도 굉장히 좋은 게 우선은 거래 대금이 없다가 오늘 자리에서 굉장히 큰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평선 자체도 그동안 반도체가 매우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좀 중기적인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을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 14,0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두 번째는 바이넥스와 대원제약이 만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두려움도 또 이렇게 퍼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바이넥스도 뭐 CDMO 쪽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대원제약 역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뭐 콜레온이라든지 관련된 제품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더 흐름이 강해 보이는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더 강한 종목은 무엇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는 대원제약인데요. 네. 대원제약이 또 요즘에 이렇게 냉정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또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원제약이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실적 자체도 일단은 양호한 상황이고요. 2분기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한 124%, 물론 QOQ 기준으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일단 양호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확산되고 있죠. 2만 명이 넘어가는 등 사실 이 예전에 대원제약 하면은 이 맘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일단은 뭐 콜데온 시리즈 하면 아기들까지도 이 콜데온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한 그런 제품으로 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콜데온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데온이 전년 동기 대비 284% 정도 더 팔리면서 지금 실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펠루빈이라는 또 약도 있어요. 그 약도 약 1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대원제약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도 이제 진출을 했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또 향후에 시너지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바로 임상 쪽에서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지금 임상 이상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DW4301이라는 이 비만 치료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치열하면서 효과가 좋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대원제약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제약은 또 2분기 호실적 전망도 나왔고 또 앞으로도 지금 임상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원제약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대원제약은 사실 이 5거래일 연속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 평선인 이 양봉을 이제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자리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가자 이런 흐름이 아니고 수급 파이트에서는 이제 기관에 좋은 수급을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자리에 관심을 가져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 2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6,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원제약이었습니다. 대원제약은 또 앞으로의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또 궁금한데요.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 종목은 쇼박스인데요. 또 네. 쇼박스도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우영우 혹시 보셨나요? 아, 우영우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지금 인기가 많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한쪽 콘텐츠가 대박 콘텐츠가 하나 발생이 나면서 생기면서 다른 콘텐츠 기업들이 멀티플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쇼박스 역시도 같은 그런 계열로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반기 개봉 라인업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드라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8월 3일 날 개봉을 할 예정인 비상선언이라는 이제 블록버스터 대작이 있어요. 일단 송강호, 이병헌, 김남길 등 이런 메인급 주연들이 출연을 하는 영화고요. 비행기에서 어떤 촉각을 다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할지라도 백신도 현재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화 쪽에 어떤 그 매출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작일수록 또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대작은 텐트폴이라고 부릅니다. 10배 이상의 이제 미리 사전 제작을 해서 대박을 기대하는 그런 영화들을 이제 텐트폴 드라마 영화라고 하는데 텐트폴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영우가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채널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OTT 채널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30에서 40편 정도 올해만 일단은 개봉이 예정된다라고 하니까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쇼박스는 이제 웹툰의 원작 같은 것을 다 확보를 해서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IP를 보유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흐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이런 차세대 플랫폼 이런 쪽에 지금 많은 또 컨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실적도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쇼박스 향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인기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네. 제가 주말에 영화관을 가봤더니 또 기대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비상선언이라는 기대작이 또 남아있는 쇼박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자, 쇼박스도 흐름이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오늘 자리에서 이 중기 평선을 넘어서는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은 향후에 정배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거래량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성장이 굉장히 귀한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가 이런 부분에서 인기를 얻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컨텐츠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쇼박스를 공략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 5,7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쇼박스였고요.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